안녕하세요. 대치 서미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서울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영상입니다. 잘 보시고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울여고 1학년 이번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정해서 100% 이 안에서만 출제를 했고요. 객관식은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능력이, 영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객관식에서는 거의 틀리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음, 그런데 객관식이 무난하게 출제되었다고 해서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학교에서는 등급을 나눠야 되고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쉬운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기문, 객관식의 경우에 보기문에 문장을 원래 본문에 있는, 원래 원문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문장의 형태를 바꾸고 의미만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보기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도 역시 변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모든 본문, 출제된 지문의 모든 본문을 변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본문의 변형이 약간 이루어져서 내가 본문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러면 약간 바뀌어 있는 그 문장의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당황감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은 그렇게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맞추기 힘든 문제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어서 상위권 또는 중위권을 차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문제를 놓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변별력을 위한 높은 배점의 주제문 영작, 서답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서울여고도 마찬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서답형이라 그러면 본문에 있는 문법적으로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 문장을 한글을 주거나 아니면 한글을 주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믹스해서 스크램블해서 그걸 다시 배열해서 영작하는 좀 단순한 암기 능력을 묻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는데 이번 서울여고 기말 중간고사에서는 이 주제문 영작이 서답형으로 두 문제 출제되었어요.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주제문 영작이 무려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문제니까 8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요거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이 나뉘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등급제가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올해 1등급은 1등급 안에는 작년까지의 내신 9등급 단계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 기준으로 1등급, 2등급까지가 올해 1등급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2등급은 3등급, 작년에 9등급 단계에서의 3등급부터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범주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1등급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요 주제문 영작 두 문제가 이번 2025년 서울여고 1학년 중간고사에서 변별력을 나누고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척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내신 시험 분석표예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이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는가를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요 독해 부분이겠죠? 독해 부분. 총 26문제 중에 15문제에 57.7%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비중은 가장 높지만 시험 문제 안에서 출제 비중은 가장 높지만 난이도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다른 파트도 보시면 어법이 세 문제로 11.5%, 어휘가 두 문제로 7.7%, 그리고 영작은 여섯 문제로 23.1%인데 지금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어법이나 독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난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영작 같은 경우에 서답형이죠. 우리가 주관식이라고 부르는 이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여섯 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여섯 문제가 전부 다 상으로 출제된 건 아니고요. 여섯 문제 중에는 단순하게 그냥 한글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표현들을 어떤 수거를 그냥 한글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단순하게 한글 해석을 묻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문을 영작하는 문제 그게 두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본문 안에 있는 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잘 암기해서 그대로 영작해서 쓰는 스크램블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여고를 이미 서울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여고의 내신에서는 한글을 주지 않죠. 영작 문제에서. 영작 문제에서 한글을 주지 않고 그냥 빈칸만 주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해야 할 단어들만 보기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본문을 꼼꼼하게 전체를 다 외우진 않더라도 본문 중 일부 주요한 문장들, 구조가 복잡한 문장들 이런 것들을 암기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외워서 암기하는 그 문제조차도 서답형 문제조차도 우리에게는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중위권 이상에 들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등급과 3등급 안에 들지 못한 친구들, 2등급이군요. 2등급 안에 들지 못한 친구들, 이번 1에서 5등급 사이에서 기준으로 보자면 2등급 안에 들지 못한 친구들은 보통 객관식에서도 좀 몇 문제 틀리고 그리고 이 서답형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25년 1학기 서울여고 1학년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고요. 총 26문제 중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객관식은 18문제, 그리고 서답형은 8문제로 총 26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중에 어법이 3문제, 어휘가 2문제, 그리고 독해가 15문제, 영작이 6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범위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고1 모의고사 9월, 10월 시험 모의고사를 100% 범위로 잡고 출제가 되었고요. 따로 교재가 단어 교재라든가 부교재라든가 심지어 교과서도 전혀 이번에는 범위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객관식이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난이도를 보시면 어법이 됐던, 어휘가 됐던, 독해가 됐던 어쨌든 객관식은 모두 아주 어,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서답형의 경우에도 어휘 문제와 독해와 관련된 문제는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관식 서답형을 보시면 여섯 문제가 나왔고 유일하게 난이도 상으로 나와 있죠. 나중에 뒤에서 객관식 문제와 서답형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서답형 문제 난이도가 상이라고 해서 여섯 문제가 전부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전부 어려웠던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한글 해석을 쓰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웠다기보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주제문을 영작하는 한 문제에 4점짜리였던 그 문제 두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단순 영작,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주요한 문장을 외워서 그걸 단순하게 영작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문제도 역시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 서울예고 내신의 특징은 한글 해석을 따로 주지 않죠. 우리가 그냥 빈칸과 그리고 영작할 때 필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스크램블 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섞어가지고 써야 되죠. 그걸 잘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한글이 없다 보니까 그 주요한 문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외워놓지 않으면 사실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들이어서 우리가 암기를 했다는 전제하에 주요 문장들을 암기했다는 전제하에 그 문제를 맞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걸 꼼꼼하게 암기하지 못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손을 전혀 대지 못할 정도의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한글 해석이 없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난이도의 시험을 잘 풀어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여고 1학년 중간고사 그리고 또 기말고사 더 나아가서는 2학년, 3학년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시험을 잘 마무리하려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본문의 내용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반복해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고 내용 판단했다. 이거 이런 내용이지?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보고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면 지문의 첫 줄을 딱 읽고 아, 이 지문은 주제가 무슨 내용이었어. 아, 이 지문은 키워드가 뭐뭐뭐였어. 아, 이 지문은 어떠어떠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어. 이런 정도가 되어야 돼. 그리고 최소한 그 안에 있는, 지문 안에 있는 동의어, 유의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문 안에 있는 단어만큼은 무조건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본문 안에 있는 단어조차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줄 한 줄 해석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내용 파악은 어림도 없겠죠. 그다음 두 번째, 주요 문법, 표현 암기. 이거 엄청 중요하죠. 문법 공식을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거나 영작으로 나오기 좋은 것들, 그런 문장들을 다 찝어주고 알려주고, 암기를 시키지만, 암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암기를 했으면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숙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문제를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암기하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 문제풀이가 빠지면 우리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문제를 풀라 그러면 문제만 풀고 그냥 넘기는 친구들 있죠. 안 돼요.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까지 하셔야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안 틀리는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들을 풀고 나면 뭐 문법이면 문법, 본문 빈칸 뚫어놓은 본문 빈칸 채우기면 본문 빈칸 채우기, 영작이면 영작, 각각의 유형별 문제들로 익숙해지면 반드시 실전 문제와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 서울여고 1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게 될 그 기출 문제, 기출 시험지를 기반으로 출제가 된 기출 시험지를 기반으로 출제가 된 미니 모의고사 같은 모의고사를 꼭 봐야 돼요. 그래야 실전 감각이 익혀집니다. 우리가 유형별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그 유형에 맞게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잘 외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고, 이것들을 응용하고, 뭐, 패러프레이징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 번씩 꼬아서 내는, 한 바퀴씩 꼬아서 내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이 미니 모의고사, 실전과 비슷한 유형의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꼭 재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 내신을 대비할 때 유형별 문제풀이도 따로 하고요. 유형별 문제도 따로 풀게 만들고 그리고 꼭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실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를 꼭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본인들이 공부했던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서울여고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처음 보실 문제는 객관식 17번 문제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전반적인 서울여고 1학년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객관식 문제, 독해 문제 등등등 그러니까 서답형을 제외한 문제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마냥 쉽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 기준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지 않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때 내신 때 나오는 고등학교 내신 문제들은 객관식의 경우에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나오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는 17번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라 그러면 우리가 ABC 순서배열,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맞춘 이 유형은 이렇게 세 개, A, B, C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신을 보고 있죠. 내신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내신 시험에서는 이렇게 네 개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 이 수업을 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은 모르는 지문이 나와서 그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 배열,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로 단서와 그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내신은 그렇지가 않죠. 내신은 정해져 있는 범위를 우리가 미리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열 번, 열한 번도 보겠죠? 많이 같은 지문을 많이 보고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서 빠르게 객관식을 빠르게 풀어낸 다음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할 부분들은 서답형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빠르게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나오는 글의 순서는 논리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눈에 많이 익혀서 순서를 기억해 놨다가 풀어내는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서울여고는 4개로 나왔지만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5개, 6개짜리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논리적으로 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내신은 이렇게 4개짜리, 5개짜리, 뭐 3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순서가 나오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본문의 순서를 최대한 떠올려서 빠르게 풀어내는 게 좋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주 여러 번 본문을 숙지하고 익혀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가 이제 서답형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답형 문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이었는데 모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께서 본문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면서 한 줄 한 줄 해석을 잘 하고 이 안에 있는 단어라든가 본문 안에 있는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했는가를 확인해 보시려고 내신 문제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점수를 주기 위한 점수 주기용 문제예요. 여기는 요 수거, call in sick to work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되는 거. 3점짜리 문제죠.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이런 문제를 못 맞추면 우리가 사실 서답형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독특한 표현들. 그냥 봤을 때에는 직독직해가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냥 직독직해로 해서는 의미가 명확하게 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빼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자, 그럼 이 문제를 잘 풀어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평소에 연습할 때, 우리가 아까 위에서 뭐 모의고사도 보고 뭐 유형별 문제도 풀어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면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보자고요. 자, 바로 이거예요. 아까 위에서 봤던 실제 문제는 이 call in sick to work라고 하는 표현을 밑줄 쳐주고 보여주고 이것의 한글 뜻을 써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연습할 때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학생들도 그렇게 한글 해석을 쓰는 문제를 풀긴 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형만 풀면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도 풀었습니다. 똑같은 곳이죠. Call in sick to work.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요. Call in sick to work.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는 대비할 때, 준비할 때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었냐면 이렇게 한글을 주고 이 한글에 적절한 표현을 쓰시오라는 주관식 서술형, 서답형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collinsic torque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실제로 나왔던 문제처럼 이렇게 collinsic torque라는 표현을 보여주고 이거 해석해라라는 문제도 대비를 하면서 풀어보고 반대로 한글을 주고 이 한글에 어울리는 표현을 써라라고 하는 것도 풀어보면 두 번, 세 번씩 같은 곳을 문제 유형만 다를 뿐이지만 같은 부분을 여러 번 보게 되니까 머리에 더 잘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여러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하다. 꼭 머릿속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서답형 6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어구만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바르게 배열하고 글의 주제문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가 바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뭐 일종의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형의 변화는 없어요. 이 보기에 주어진 단어 중에 모양을 바꿔야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여기 있는 것 그대로를 사용해서 잘 배열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죠. 이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우리는 이 지문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how much we suffer relates to 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지문을 보자마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라고 한글로 일단 쓸 수 있어야 돼요. 한글로 내가 주제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글 주제에 맞춰서 영어로 단어를 배열해서 주제문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할 때 선생님이 확인하려고 한번 가끔씩 물어보면 이거 이 질문의 주제가 뭐야? 영어 말고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한참을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본문 안에 있는 어떤 문장을 외워가지고 그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쓰는 거면 쓸 수 있죠. 너무 쉽죠.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한글로 내가 이 글의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영작하는 법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수거가 있는지 혹은 전치사는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뭐 간접 의문문을 이용해서 주제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수거들, 단어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여기다가 다 쏟아 넣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 유사 답안이라는 것도 인정해주는 답안도 있어요. 근데 그 인정해주는 인정 답안조차도 주제를 알고 내가 수거를 알고 단어를 배열할 줄 아는 그 문법적인 능력들을 조금 갖추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무려 4점짜리예요. 4점짜리. 이거 그 문제 나왔다고 했죠? 이거 노충 8점이에요. 8점.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90점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1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서울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번에 겪어봐서 아시죠? 중간고사 겪어봐서 18점. 안타깝지만 1등급에 못 들어갔어요. 이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실제로 풀었던 문제예요. 실제로 풀었던 문제. 자, 실전 모의고사 26번 문제인데, 자, 다 똑같아요.
주어진 낱말을 모두 한 번씩 바르게 배열해서 글의 주제문을 완성하시오.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더 어렵게 냈죠.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의 어용을 변형하시오. 학교에서는 동사 어용 변형하는 거 안 나왔는데 굳이 어용 변형까지 배워야 하나요? 배워야 돼요. 중간고사라서 어형 변형이 없는 서답형 문제가 나온 거지, 기말고사가 되면 여지없이 어형을 변형하는 문제 나오고요. 중간고사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냥 단순하게 영작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걸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 꾸고, 뭐라도 좀 단순 암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들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이 앞에서 본 실제 문제와 똑같은데, 물론 단어는 다르죠. 배열되어 있는 단어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은 달라요. 단어는 다르지만 주제가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내는 이 지문의 문제 속에 있는 이 지문의 주제나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이 지문의 주제나 서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한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글로 그 지문의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다 한글로 일단 적어 놓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한글 주제문을 떠올린 다음에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단어를 배열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 26번만 이런 형태였던 건 아니고요. 그 앞전에 유형별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뭐 과제로 나가는 문제들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보는 데일리 테스트 미니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명작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 맞췄다라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하고 내용 숙지하고 모두 좋아요. 모두 좋고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지만 항상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서울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내신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에 나온 시험 문제의 유형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약간의 어휘의 어려움 혹은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은 더 꼬아서 문제를 출제하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유형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학생들은 어,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나는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를 잘 한번 복기해 보시고 다가오는 기말고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등급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한번 더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